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됐습니다. 진주 갑을 5명의 후보를 비롯해 총선 주자들의 후보 등록이 이어졌습니다. 카이주도로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40대로 예상되는 초도 물량 양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포함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동군의 산단 활성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청 20주년을 맞아 돌아봅니다. 경남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매매시장은 진주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천은 약보합을 유지 중입니다. 때늦은 꽃샘 추위에 두꺼운 옷을 다시 꺼내든 사연부터 가게 앞 불법 주차로 분통을 터뜨린 이야기까지 누리꾼들이 공유한 서부 경남 SNS 소식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도에 하중 기자입니다. 21일 아침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진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 측은 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 진주지역 선거구에선 강민국, 김병규, 박대출, 갈상돈, 한경호 후보가 차례로 등록했습니다. 사천남해 하동 지역구에선 서천호, 최상화 후보가 등록, 재윤경 후보는 22일 등록 예정인 걸로 알려졌으며 산청함양 거창 합천의 김기태, 신성범 후보도 각각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 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장을 기타금 등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사진과 기호,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28일은 선거기간 개시일로 이날부터 거리 개시 현수막과 소품 등을 이용한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명함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활용한 예비후보 선거운동만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로서의 명함 배부, 그다음에 선거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선거사무원 사무장을 포함해서 2명, 3명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그다음에 카카오톡 등 SNS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10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20일 남짓.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국민의힘 진주시의 강민국 후보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는 또 후보들은 네거티브 없는 선거와 시민과 비전 중심의 선거로 시민과 국민에게 정정당당히 선택받아야 할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공약과 비전으로 선거 문화를 선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진주시의 김병규 후보가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공천 배제로 상처받은 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진주 시민의 후보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수막 정치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 정치를 할 것이라며 365일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제안 토론회가 진주시 사회복지정책연대 주관으로 21일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갈상돈 후보는 장애인 인권센터 확충과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박대출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복지 보장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한경호 후보는 발달장애인 복지관 증축과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강민국 후보는 저소득 어르신 복지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면 확대, 김병규 후보는 24시간 운영 소아 전문병원 신설과 야간병원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4.10 총선 기후위기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4.10 총선 사천 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는 지난 20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자들에게 탄소세 신설 등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2.5%를 기후특별회계로 의무 배정하고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21일에는 진주에서도 진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단체가 관련 공약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카이 주도로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중급유까지 진행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한 인도네시아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양국이 합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 언급된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 이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된 전투기 사업의 주인공인 KF-21은 20년이 지난 2021년 시제기 출고식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해 뒤인 2022년에는 경납고에서 나와 활주로까지 지상 기동하며 순조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국민들 앞에 드디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말에 최초 비행을 할 수 있는 큰 의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시험 비행 소음이 이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발 엔진인 FA-50 등 기존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쌍발 엔진인 KF-21의 소음이 더 크고 2,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크고 작은 논란과 함께 CJ 6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지난 19일 공중급유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목표대로라면 40대로 예상되는 초도 물량 양산도 올해부터 들어갈 예정. 다만 최근 들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신뢰 관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카이에서 근무 중이던 인도네시아 측 연구원이 USB에 KF-21 관련 기술을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됐는데 방사청 등 유관기관 내부 조사 후 2월 경찰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핵심은 KF-21 설계 도면이라 볼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카티아를 유출했는지 여부입니다. T-50과 FA-50 등 국산 항공기도 모두 카티아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이론상 카티아 도면이 있으면 해당 물체를 그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이 이어져온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초 2016년 공동개발 계약 체결 당시 10년 동안 1조 6천여억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2년 정도 남은 올해 기준 아직도 1조 3천억 원 정도가 미납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제공동개발 관련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서 지금 인리 측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개발비 납부 기한을 203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 정부는 계약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차세대 국방력의 한 축을 맡을 KF-21 공동개발에 신뢰 문제가 줄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가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과 이주직원 지원 시책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공기관 유치위원으로 30명이 임명됐으며 위원장은 원종화 인제대 교수가 맡습니다. 사천초등학교가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 105주년을 기념해 재현 행사를 가졌습니다. 21일 열린 재현 행사는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등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사천읍시장까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사천초등학교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 학교 졸업식에서 축하 행사로 열린 축구 경기의 첫 골에 맞춰
학생들이 태극기를 꺼내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입니다. 당시 행사를 주도한 학생들은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선열의 나라사랑 정신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되는 특구죠. 경남에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하동군이 포함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는데요. 하동군의 산단 활성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청 20주년을 맞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다녀왔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지정되기 시작한 경제자유구역. 하동과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에 인접한 4개 시구는 지난 2003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듬해에 광양경제청이 청사를 열었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주항공과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미래성장산업 기업 유치에 힘을 쏟기로 한 겁니다. 우리 광양만권에는 국내 유일의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이런 산업체가 있고 그리고 최첨단 재활용 공장까지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2차전지 정주기의 생태계 거점 구축에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동군과 경남도에도 개청 20주년이 주는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하동지구의 대성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지구가 경남의 서부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서 더욱더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할로를 당당히 잘해서 전남과 경남의 동서화합과 공정공연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전체 구역의 약 20%를 차지하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필두로 배후단지인 대송산단, 주거와 레저를 맡은 두 레저단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 갈사산단의 경우 지난 2009년 실시 계획이 승인됐고 2012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가 멈춘 채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에 사업 중단, 파산으로 이어지며 10년째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주의를 유지하는 사업기간도 끝났어야 하지만 지난해 산자부로부터 5년 연장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반면 이곳 대성산업단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 공정률은 지난해부터 98%에 멈춰 있지만 분양에는 이미 시동이 걸렸고 첨단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 업종을 늘린 데 이어 지난해 2차전지 소재 공장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 이런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하동군은 광양경제청과 함께 산단 정상화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동군과 구역청과 경남도 MOU를 체결했었는데 올해 조만간 사업을 착공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사업 시행자를 실수요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하동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산단들. 광양경제청의 개청 20주년을 맞아 새로 발표된 미래 비전에 따라 산단들이 본격 정상화와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완수 지사와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21일 도청에서 관련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추가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비용 투자가 어려운 곳에 컨설팅과 장비,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차그룹이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 산업안전 전문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진주 망진산 봉수대가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결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망진산 봉수대는 조선 초기부터 운영했던 통신과 군사시설로 지난 1996년 광복절을 맞아 진주 문화사랑 모임이 시민 모금운동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봉수대는 지난 2022년 7월 집중호우로 무너졌지만 진주시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정확한 고증을 위해 발굴 조사에 나섰고 상당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경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매매 시장은 진주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열람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경남의 평균 가격은 1.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 넘게 하락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는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1.52%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해 지역 건강보험료 등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경기 불안 기조가 있지만 공시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는 현실화율 동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 대비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조금씩 인상하기로 했지만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을 동결했습니다. 경남의 공동주택 수는 87만 8천 호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는 81만 4천 호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이상 12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46호, 6억 이상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343호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위치 가격을 나타내는 중위값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와 사천 지역 아파트 가격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은 지난 2년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진주 역세권 등 신규 아파트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은 약 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거래 문의가 늘고 있어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서경방송을 비롯한 개별 SO와 PP사들이 공동 제작해온 여행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가 시즌3 제작에 들어갑니다. 서경방송을 비롯한 전국 개별 SO 발전연합회 소속 8개 방송국과 국악방송, 산업방송 등 7개 PP사는 21일 서경방송에서 프로그램 공동제작 설명회를 열고 올해 방영될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의 시즌3 기획과 제작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공동제작은 케이블TV 방송협회가 지역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케이블TV 공동제작 협력단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편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고는 지난 2022년 4부작 로드 다큐멘터리로 시즌1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10부작으로 시즌2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최근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추운 날씨에 당황스럽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 글쓴이는 홍매화가 예쁘게 피었지만 날씨는 한겨울 같았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진주 석갑산 등산을 위해 외출했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아 경량 패딩을 껴입었다는 글쓴이도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봄이 오다 유턴했다, 날씨가 봄이 오는 걸 시샘하는 것 같다 등 재치 있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을 떡하니 막고 있는 차량 한 대. 차체의 절반이 인도를 침범할 정도로 거리도 가까운데요. 일하던 중 비양심적으로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글쓴이 3시간 이상 주차한 것도 모자라 차량에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아 연락할 방법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신고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반응이 줄을 이은 가운데 경찰을 통해 차주와 연락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답글을 통해 불법 주차센터에서 남긴 문자를 본 차주가 3시간에서 4시간 뒤 돌아와 사과를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을 집중해 지켜보는 여성. 뒤편으로 보이는 책상 위에는 예쁜 꽃 그림과 팔레트 등 미술 도구들이 올려져 있는데요. 진주시 공식 SNS에서 올린 상평복합문화센터 내부 시설 사진입니다. 상평산단 근로자의 워라밸 보장 등을 위해 만든 센터에는 체력 단련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모던 민화, 가죽 공예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시설에 감탄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면단위 지역에도 이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꽃샘 추위는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에 하늘빛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봄비가 내리면서 요 며칠 계속됐던 대기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부분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1도, 하동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비 예보 들어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세종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2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 매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락가락 내리는 비를 대비해서 외출하실 땐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